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요 10시가 다 돼가는데, 이번 시간에는 추미애와 이 한동훈 두 사람이 이 원수 척진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원수 척지게 된 것은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남발하면서 이 조국 수사와 관련된, 그리고 권력 실세와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수사 지휘권, 감찰권을 가지고 휘둘렀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사 못하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사태의 핵심적인 이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1일 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그 대목을 두고, 즉 2심 판결 내용을 두고 이 추미애와 이준석 추미애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전의 한 복판에는 이제 호칭을 두고 또 한 번 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 한 번이 아니고요 한 서너 번 돼요.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이 호칭을 먼저 추미애 측에서 말이죠, 한동훈 지금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전에 검사장을 했고,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나 라든가 아니면은 한동훈 부원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을 썼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직책을 쓰지 않고 한동훈 씨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입장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세라 이 한동훈 검사장도 추미애 씨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대는 이 용기가 가상하다, 또 추미애가 그렇게 입장을 내요. 그러니까 용기가 가상한 사회가 돼서야 되겠느냐, 이건 잘못된 사회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한마디로 이 추미애 전 장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국회에 나와서 질의답변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눈을 쪼아린다든가 아니면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엉뚱하게 그야말로 국회 질의답변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나.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한테 이 장관의 명예에 거역한다, 무슨 이 왕조 시대 때 용어와 인식을 드러내지 않나,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호칭을 둘러싼 이 한동훈 검사장과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간의 이 충돌, 이거는 본질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잘못됐다, 이 결론을 깔고 제가 어떻게 이 시시를 붙이면서 어떤 내용으로 정면 충돌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일 날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페북에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루 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그러면서요,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 이 별건 수사로 드잡했다는 것이 입시 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수통 검사들이 낡은 수사 기법에 불과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상링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사모펀드가 모두 무죄가 됐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왜 모두 무죄가 됐느냐, 아니다, 상당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이미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만 무죄가 됐을 뿐이다, 이러면서요, 왜 모두 무죄가 됐느냐, 이것은 수사팀에 대한 사실 왜곡을 통해서 수사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충분하게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이 법리 투쟁에서, 그리고 특수부 검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별건 수사, 그야말로 별건 수사의 희생양, 이렇게 되니까 이 특수부 검사를 갖다가 얼마나 정말 모멸감을 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충돌이 됐어요. 그런데 캠프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추미애 캠프가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C를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였느냐, 한동훈 씨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다.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입시 비리는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사람 잡았다, 이게 바로 한동훈이의 나쁜 짓이다, 이게 바로 특수검사의 낡은 수사 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은 이제 검사장급 부원장이잖아, 사법연수원. 근데 이런 부원장이나 통상 이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 일정한 직책이 넘어가면 되게 직책을 예의상 불러주잖아요.
근데 여기다 C라고 붙인 거예요. C 붙인 것은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 모멸감을 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C를 붙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의존명사 C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이렇게 사전에는 풀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 한 것은 너는 추미애 밑에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런 무시, 멸시, 아나무인격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그러지 않아도 추미애가 인사좌천시키고, 이어서 박범계가 인사좌천을 또 시키고, 그래서 연속 1년 사이에 4번 좌천 당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난 2월 달에 이 한동훈 검사장 좀 원복시키자. 제대로 지위에 상응하는 보직을 주자. 했는데 이거를 박범계가 깔아 뭉개버렸잖아요.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도 말하자면 패싱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훌륭한 신현수 민정수석 결국 사퇴 내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 바로 추미애와 박범계의 두 사람이고 최고 큰 희생자가 바로 한동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도 여기에 질서라. 자, 추미애 씨 배북 주장 관련 한동훈 검사장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박 입장문을 또 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이번에는 뭐라고 했느냐? 무죄건 유죄건이라고 하는 추미애 씨의 말을 들어보면 추미애 씨에게는 1, 2심 유죄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 판결문에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외 매수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냈지만은, 이 WFM, 장내 매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판결문이 분명하게 딱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힘 있다고 우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추미애 캠프에서요. 이제 거꾸로 이번에는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붙여가지고 이제 비꼬는 입장문을 또 냅니다. 한동훈 부원장의 견강부에 사모펀드와 일반 주식 거래를 혼용해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제하에 반박문을 또 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원장 붙인 것은요. 이건 실질적인 대우한 겁니까? 야, 네가 그렇게 부원장 원해? 내가 너 붙여줄게. 근데 너는 까면 안 돼. 이 멸시조가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장관을 갖다가 이 C라고 부른 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서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 C라고 부르는 용기는 가상하다. 이렇게 해서 또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캠프가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에는 반박 입장을 냈지만은 추미애 C라고 하는 C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 측이 낸 이 마지막 추신에 상관에게 C라고 부르는 용기는 가상하다라는 이런 이 발언을 놓고 추 장관이 이 과거 했었던 고압적 발언을 연상케 한다. 이런 이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마지막으로요. 이 조선닷컴과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C라고 부르는 거, 이 가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일에 가상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호칭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미애 C가 원하는 대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공인인 추미애 C라고 부르는데 가상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꼬리 내려야죠. 이 정도 되면. 예. 얼마나 이게 무식한 겁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싫어했던, 자기 그야말로, 아니, 윤석열 총장한테 내 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 부하. 예. 근데 어디다 대고 장관한테 거역하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부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죠. 더군다나 1년에 4번씩 좌천을 당했으면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장관이 아니라를 떠나세요.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팔자 완전히 정말 땅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러한 사람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11일 날 결심 공판이 내리고 판결이 내리고 그 다음 날 12일 날 맨 처음 입장을 낼 때에도요. 여기에 도륙이라는 말을 썼어요. 도륙이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잘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있지도 않은 권력비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낸 주범인 한 씨가 해야 할 일은, 이게 법무장관이 한 입장문이 맞습니까? 자,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냈어요? 나라를 둘을 쪼갠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을 갖다가 왜 장관에 앉힙니까? 장관에 앉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혹만으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그런 나쁜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큰 소리 빵 쳐놓고 30일 만에 딱 하차시킨 장군이 누구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편을 이념적으로 이것도 갈라놓은 사람은요, 나라를 둘로 쪼개놓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을 도륙낸 주범이 아니라, 그러면 그야말로 이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 법은 살아있다.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추미애에 맞서서 제대로 수사한 사람이 한동훈 씨와 윤석열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족을 도륙냈다.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도륙냈다. 처참하게 잡아 죽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참,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후보한다고 뛰어다니니 기가 막히다. 그래서요,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절대로 추미애 같은 사람, 지금 김두관 씨가 맨 마지막 랭킹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한 난간당 1%인데 어떻게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이 무려 5%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또 하나 이제 사건이 났어요. 바로 지난 8월 8일 밤에 또 해필이면 이게 서초동에서 있었어요. 서초동 아파트에서 8월 8일 밤 새벽에 있었습니다. 현직 판사 자택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현직 판사가 지인 6명하고 집에서 심야 술판을 벌였어요. 자, 지금 저녁 때는 2명 이상 못 만나게 돼 있죠. 근데 무려 남녀 지인 6명하고 술을 마시다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어떤 사고가 터졌냐? 현직 판사가 그 함께 자리했던 여성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제가 이 보도를 드리는 것은 현직 판사다. 그러면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을, 규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신분에 따라서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요, 음주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이미 언제 냈느냐? 2018년도 10월 달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징계를 모아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법원의威신을 떨어뜨렸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그랬는데 또 음주에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제가 방송을 하느냐? 이 사람은 그냥 판사가 아니에요. 여권의 유력 정치인 조카예요. 여권의 유력 정치인 조카 몇 명이 있겠죠.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면 마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새벽 1시에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이 아마 최소한도 2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사를 갖다가 기사에서는 A씨, 그 다음에 여성 B씨와 C씨가 있어요. 여성 B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갖고 A씨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여성 C씨를 A씨가 성추행했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현장 출동했어요. 출동해서 신원을 확인해보니까 판사예요. 그래서 입건 절차를 마쳤고, 신고된 성추행 혐의 이외에 방역수칙 위반 사실도 적발해서 관할구청이니까 서초구청이겠죠. 서초구청에 통보 조치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왜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일단 경찰이 현장 출두해갖고 전부 다 조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거 제대로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이미 서초 이 경찰서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불상사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음주해가지고요,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이거 봐줬다. 이렇게 돼갖고 난리가 나갖고 이용구 결국 잘려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현직 판사, 이용구도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 이번에는 이제 현직 판사가 음주 성추행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이제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되지 않아갖고요, B씨하고 C씨가 매우 충격적인 또 이 조치를 합니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해요. 뭐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성추행은 없었다.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친구죄가 폐지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예, 상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또 이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판사 본인하고 이 신고자 B씨하고는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신고자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하고 스킨십을 했다는 오해에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본인을 갖다가 신고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 A 판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이 신고자하고 신고 여성이잖아요. 신고 여성하고 A 판사는 연인 관계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 볼 때 탄원서 냈잖아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 탄원서 냈죠. 두 번째는 신고한 여성하고 그 다음에 판사하고는 연인 관계다. 예,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리고 이 피해자는 또 이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결국 대충 얼버무리는 거죠. 대충 얼버무려서 사건화를 막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판사에 대해서 경찰이 또 대충 정치권에 아부하는 그런 수사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공군 여중사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 똑같은 사건이 해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에서 이 사건, 성추행 사건이 5월 달에 발생했는데요. 석 달이 지나서 8월 9일에야 정식으로 신고가 됐어요. 상부에. 신고가 되고 나니까 이틀 후에서야 이 해군 참모총장과 그 다음에 이 서욱 국방장관한테 보고가 됐는데요. 보고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이 매뉴얼이 국방부에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이런 특히 성추행과 관련해서. 그런데 훌륭해도 법령상으로도 이 보고 체계가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면 매뉴얼과 다르게 제대로 이 매뉴얼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분리조치가 돼서 이 수치심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전혀 분리되지도 않았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말이죠. 여권에서조차도 이제는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라.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군대냐. 대통령은 경로만 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한테 피해자한테는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당장 국방장관을 견질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과하라. 이런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는요, 해군 성폭력 사망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서욱 장관 지금 취임한 이후로요.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무려 7번이나 국민한테 죄송합니다. 라는 지금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 서욱 장관의 지위에 상당한 지휘력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서욱 장관 지휘력도 없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 역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지적을 하면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또 이어서 여러분께 정치권 뉴스도 보도해 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과 SNS 통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